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1장 내면의 보물창고.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현재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진실한 생각을 들여보내세요.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에 따라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의 무한한 보물창고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가 당신의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거기서 꺼내 멋지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처럼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사랑의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바라는 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성을 띠게 된 쇠붙이는 자기 무게의 약 12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성을 잃은 쇠붙이는 깃털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성을 띠게 된 사람은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한 가지 타입은 자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는 두려움과 의심에 차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게 될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될 테니까요. 자성을 띤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비밀을 발견하세요. 영원한 시대의 비밀. 영원한 시대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원자 에너지의 비밀일까요? 행성 간 여행의 비밀일까요? 블랙홀의 비밀일까요? 그 어느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시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 비밀을 찾아내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영원한 시대의 비밀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찾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어 그 힘을 끌어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더욱 힘차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국면에 그 힘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 적혀 있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당신은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빛에서 영감을 받아 새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희망을 깨닫고 모든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결심하세요. 그리하여 당신이 여태 살아온 것보다 더 웅대하고 풍요롭고 고귀한 삶을 누리세요. 당신의 잠재의식 밑바닥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개발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런 잠재력을 당신이 알아채기만 한다면 그 잠재력은 곧 형태를 갖추고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무한한 지성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당신이 바라는 무엇이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발명이나 발견을 하거나 책이나 희곡을 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이 무한한 지성은 놀라운 지혜를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표현과 올바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이상적인 반려자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진실한 사업 파트너나 동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되고자 하는 인간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상과 감정과 힘과 빛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는 열쇠가 있고 모든 결과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풍요롭고 안전하고 기쁘게 앞장서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잠재의식 힘 덕분에 사람들이 좌절감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활기차고 강한 사람이 되어 스스럼 없이 사회에 나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유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불안과 상처 입은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확고한 기초를 찾아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확고한 기초가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노력을 해도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부리려면 그 전에 잠재의식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잠재의식의 힘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직 화학자로서 연구원 시절에 내가 처음 배운 것은 수소와 산소의 원자를 2대 1의 비율로 결합시키면 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금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알다시피 산소와 탄소의 원자를 한 개씩 결합시키면 일산화탄소라는 유해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산소 원자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는 동물에 무해하고 식물에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라는 것이지요. 잠재의식의 원리는 화학이나 물리학, 수학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화학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령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 원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을 비롯해 물과 같이 작용하는 모든 액체에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자들은 관계시설에서부터 수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리입니다. 쇠붙이를 가열하면 중국이든 영국이든 인도든 궤도를 선회하는 우주정거장이든 장소에 관계없이 팽창합니다. 물질에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건강이나 체험, 사건으로 우주 공간의 광활한 스크린에 표현된다는 것도 보편적 진리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리라는 말은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류는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흐른다는 것이 전기의 주요 원리입니다. 전등을 켜거나 전기 스토브로 요리를 할 때 당신은 전기의 원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전기를 이용합니다. 전기의 특성을 이용해 여러 면에서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굉장한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원리이며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왜 작용하는가?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마음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는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며 믿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믿음이란 마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는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서 단지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사건, 상황과 행위는 모두 당신의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릇된 믿음이나 지론, 미신, 공포 등을 믿지 마세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을 믿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전진하고 향상하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잠재의식의 원리를 충실히 응용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과학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은 초기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반작용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잠재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이 조화와 건강과 평화와 선의에 관한 생각으로 차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상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당신은 결과를 얻습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믿음으로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청사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마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뚜렷이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분별하는 경계선은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두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각각 별개의 속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마음과 주관적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고 있는 마음, 표면적인 자아와 심층적인 자아, 자발적인 마음과 자발적이 아닌 마음,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등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마음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의 이중적인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쓰도록 하세요.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알아채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알려면 우선 정원을 보듯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잠재의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싹이 터 성장케 하는 비옥한 모판 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의 포도를, 엉겅퀴의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도록 당신의 생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평화와 행복, 적절한 행위, 선의, 번영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숙고하세요. 그런 생각을 자신의 현재의식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이처럼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눈부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잠재의식에 담겨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로울 때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응답해서 조화로운 상황과 바람직한 환경 등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도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더라도 대다수의 인간은 외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세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세계가 외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에 떠올린 상상이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내적인 세계가 유일한 창조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드러난 외부 세계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리만 알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원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그 상황과 환경을 고치려 들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화와 혼란, 결핍, 부자유동을 제거하려면 우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란 당신의 현재 의식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이 생각하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풍요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적 사고는 당신의 의식적 사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의식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는 도관의 형태에 따라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지혜, 활력,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도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도로 당신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책의 각 장에는 마음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배우기만 하면 당신은 가난 대신 풍요를, 미신과 무지 대신에 지혜를, 마음의 고통 대신에 평화를, 실패 대신에 성공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어둠 대신에 빛을, 불화 대신에 조화를, 공포 대신에 믿음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 시인, 가수, 저작가, 발명가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힘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저 위대한 오페라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가 한때 무대 공포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감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 목이 조이고 그로 인해 목구멍이 마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 서 있는 동안에 그의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몇 분 후에는 무대에 나가 수많은 열성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카루소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분장실로 돌아가 느닷없이 외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나가 큰 나를 목졸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는 다시 무대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무대로 나가라. 큰 나가 나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싶단다. 카루소가 큰 나라고 말한 것은 그의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또다시 외쳤습니다. 나가라, 나가, 큰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니까. 그러자 그의 잠재의식은 자기 내면의 활력을 풀어주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무대로 걸어나가 훌륭하고 당당한 태도로 노래를 불러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루소는 두 가지 차원의 마음, 즉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마음과 잠재적이고 불합리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공포와 근심과 불안에 차 있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이 풀려나와 현재의식을 공포와 불길한 애감, 절망감으로 넘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 위대한 카루소의 선례를 따르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감정에 단호하고 위엄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 조용히 해.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 마음속 깊이 일어난 자아의 분별력 없는 움직임에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을 건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볼수록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조화로움과 평화가 가득히 밀려들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잠재적이라든가 종속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중요한 차이점과 작동 방식. 현재의식은 배의 함교에 있는 선장이나 항해장과 같습니다. 그는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보일러와 기계, 기구 등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기관실의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함교에 있는 사람이 나침반과 육분이 같은 기구를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지시를 하게 되면 그들은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실의 선원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누구든지 선장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장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선장은 그 배의 주인으로서 그의 명령은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현재의식은 선장으로서 당신의 배, 즉 당신의 육체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나는 그런 것을 살 여유가 없다고 되풀이해서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나는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휴가 여행을 하든가 저런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자주 말하는 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틀림없이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평생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니나라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베버리 힐스의 고급 쇼핑 구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로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뉴욕주의 버팔로에 있는 가족과 함께 보낼 참이었습니다. 한 상점을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스페인산 가죽 숄더백이 니나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를 보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마터면 그녀는 난 그런 비싼 가방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때 마침 나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당장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쇼윈도 안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가방은 내 거야. 저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그 물건을 받아들이도록 처리해 줄 거야. 그날 저녁에 니나는 약혼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세련되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그녀는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녀가 발견했던 그 가방, 마음속으로 자기 것이라고 결정한 바로 그 가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을 달성 권능을 가진 잠재의식에 내맡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니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것이 되었지요. 내가 필요로 하는 돈과 모든 물건을 다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보고입니다. 잠재의식의 응답. 수개월 전에 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루스라는 부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75세 된 미망인으로 자식은 다 성장했습니다. 약간의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으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지요. 이따금 그런 삶이 부질없고 희망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당신의 강연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실어 때때로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영적인 기질의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약 2주일 동안 줄곧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모퉁이 약방에서 은퇴한 약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대단히 신앙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제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분은 저에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밀월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섭리에 따라 결합된 것은 저의 잠재의식의 내재에 있는 지성의 덕택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루스는 보고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야말로 창조적인 매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순간 그녀의 잠재의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해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성이 충만한 그녀의 잠재의식이 신의 섭리에 따라 두 사람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말씀에 따라 생각하도록 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제4장 8절. 제2장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재 의식이 진리로 여기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실현시킵니다. 행운과 신성한 인도, 적절한 행위, 인생의 축복을 믿으세요. 당신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마음의 힘은 그 사용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의식적, 즉 이성적인 차원과 잠재의식, 즉 비이성적인 차원입니다. 당신은 현재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고 이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창조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감정이 있는 자리이며 창조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난해한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부정적인 방향에 응용되면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완전한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느끼기 시작하면 당연히 당신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요구하며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실제로 당신에게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의 법칙은 당신이 바라는 건강과 평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응답은 당신이 현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면 뇌세포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자마자 곧 그 생각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이 평생 동안 모은 온갖 지식을 모조리 이용해서 생각을 결합함으로써 작동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과 에너지, 당신 내면에 있는 지혜를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자연의 법칙을 남김없이 동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며칠이나 몇 주일 또는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하나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두 개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의식입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가령 당신은 책이나 집 혹은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릅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부 현재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한편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은 줄곧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소화, 순환, 호흡 등 중요한 생명 기능은 현재의식의 통제와 무관하게 줄곧 잠재의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거기에 새겨진 것, 즉 의식적으로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과는 달리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판단하지 않으며 논쟁적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생기 있는 것이어서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조만간 그런 생각에 부합하는 외적인 경험으로 실현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무관하게 당신의 생각과 암시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과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이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의 실험. 심리학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잠재의식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절차에 필요한 선택과 비교를 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거짓 암시라 할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암시라도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잠재의식은 주어진 암시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이 얼마나 암시를 받기 쉬운지 예증해 봅시다. 숙련된 최면술사가 피술사에게 당신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피술사의 캐릭터가 바뀝니다. 무엇이든 시술사가 암시를 주는 대상과 자신이 같은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숙련된 최면술사가 최면 상태에 있는 제자 한 사람에게는 등이 가렵다는 암시를, 다른 제자에게는 코피가 난다는 암시를, 또 다른 제자에게는 그 사람이 대리석 상이라는 암시를,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얼어붙고 있으며 기온이 영하라는 암시를 주었다고 하면 제자들은 제각기 그들의 최면 암시와 무관한 모든 환경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특정한 암시의 한계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런 간단한 예에서 의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비개인적이며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의식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로 받아들이는 잠재의식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 현재의식은 때로 객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외부의 대상을 다루기 때문이지요. 객관적인 마음은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마음은 오감을 통해 대상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주위 환경에 접촉할 때 객관적인 마음이 당신의 길잡이이자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감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당신의 객관적인 마음은 관찰과 체험, 교육을 통해 배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객관적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당신이 매년 그레드 캐니언을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자 중 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그곳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자연광경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그랜드 캐니언의 어마어마한 깊이와 기암괴석, 다양한 지질층이 만든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두루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내려지겠죠. 이런 것이 객관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잠재의식은 흔히 주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잠재의식은 오감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환경을 인식합니다. 잠재의식은 직관에 의해 지각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있는 자리이며 기억의 창고입니다. 당신의 객관적인 감각이 쉬고 있을 때 주관적인 마음은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이 일시 정지하고 있거나 자거나 졸고 있는 상태에서 활약하는 지성을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마음은 시각귀관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초인적인 투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들을 수 있지요. 주관적인 마음은 당신의 육체를 떠나서 먼 나라에 여행하여 대단히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주관적인 마음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밀봉한 봉투의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같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장하거나 논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릇된 정보를 주어도 잠재의식은 그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여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암시가 비록 거짓일지라도 그대로 상황이나 체험, 사건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믿음에 의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릇되거나 왜곡된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조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몇 번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처럼 반복된 조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새롭고 건강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습관화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습관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현재의식의 습관적 사고는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것이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화롭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공포나 근심 같은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인정하고 자유와 행복과 완전한 건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력이 있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적 근원과 같은 힘으로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암시의 힘.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현재의식은 이를테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의 주된 기능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기 쉽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거나 추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은 당신의 현재의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새겨놓은 인상에 대해 반응할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다양한 행동 방침 중에 한 가지를 고르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주어진 것만을 취할 뿐입니다. 암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좌우로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서워하는 성객에게 다가가 이런 안색이 대단히 좋지 않군요. 얼굴이 창백해요. 당신이 배멀미를 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군요. 선실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객은 얼굴이 헬스개집니다. 당신이 준 배멀미에 대한 암시는 그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길한 애감과 결부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 선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준 부정적인 암시는 현실이 됩니다. 같은 암시에 대한 다른 반응. 똑같은 암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마다 잠재의식의 조건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당신이 그 배의 성객이 아니라 선원에게 다가가서 이런 대단히 안색이 좋지 않군요. 배멀미가 날 것 같은가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선원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당신의 농담을 웃어 넘기든지 아니면 꺼지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암시는 전혀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준 배멀미의 암시가 그 선원의 마음속에는 면역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암시는 공포나 근심은커녕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암시란 어떤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주어진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여 마음에 품고 실행에 옮기는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암시는 현재 의식의 의사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잠재의식에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현재의식은 주어진 암시를 거절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선언은 배멀미에 대한 공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멀미에 대해 면역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암시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객은 이미 배멀미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당신의 암시가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공포나 믿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결정합니다. 암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암시를 받아들이는 순간 암시가 힘을 갖게 됩니다. 즉 당신의 잠재의식은 암시의 성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팔을 잃은 이유. 수년 동안 나는 캑스턴 홀에서 개최되는 런던 진리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공회소입니다. 이곳의 소장인 이블린 플리트 박사가 나에게 한 남자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영자신문에 난 암시의 힘에 관한 어떤 기사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딸은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불구자가 된 데다가
건선이라는 불치의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만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딸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 플리트 박사에 의하면 어느 날 그 가족이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그 남자의 어깨에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보니 딸의 관절염과 피부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모든 점에서 당신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향상시키며 공모할 수 있는 암시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암시에 의한 공포의 추방. 자기 암시란 자신에게 무엇인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도구가 그렇듯이 잠재의식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유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닛이라는 재능 있는 젊은 가수가 오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디션을 몹시 고대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닛은 전에도 3차례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디션에 낙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노래가 끔찍하게 들릴지도 몰라. 절대로 역할을 따내지는 못할 거야. 심사위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주제에 오디션을 볼 용기를 내다니 얼마나 뻔뻔해 보일까? 해보기는 하겠지만 낙방할 게 뻔하다고.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당당한 욕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현실화하고 그녀의 경험 속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였습니다. 즉, 그녀의 공포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그녀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가수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의 위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 3차례씩 혼자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안락한 의자에 편히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대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했습니다. 몸을 이완하면 마음이 수동적으로 되어 암시를 받기 쉽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담대하고 고요하며 평온해요 라고 반복하면서 공포의 암시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녀는 앉을 때마다 5회에서 10회씩 천천히 조용하게 마음을 다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날마다 3차례씩 이처럼 앉아서 명상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녀는 완전히 침착하고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놀랄 만큼 훌륭하게 노래를 불렀으며 원하는 배역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당신의 요구나 소망을 잠재의식에 내맡기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절대로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잠재의식의 힘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그녀가 기억을 되찾은 방법. 언제나 자신의 기억력을 자랑하던 75세의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녀도 이따금 물건을 잊어버렸지만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억력이 나빠져가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이런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릴 때마다 그녀는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건 필시 나이 때문일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암시의 결과 그녀는 점점 더 이름이나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자포자기했지요. 다행히도 그때 그녀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집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픈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녀는 일부러 생각을 뒤집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기억은 모든 면에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기억해낼 것입니다. 무엇에서나 더 뚜렷하고 선명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쉽게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곧 정확한 형태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의 기억은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3주가 지나자 그녀의 기억은 정상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그가 심수를 극복한 방법. 최근에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공경에 처한 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상담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고치기 힘든 급한 성미와 심술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려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항상 모두들 자기를 비난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물리치기 위해 긍정적인 암시를 이용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과 낮, 저녁, 잠들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기쁨과 행복, 쾌활함이 나의 평소 마음 상태가 되었다. 나날이 나는 더 매력적이고 분별 있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채와 호의를 받는 중심 인물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키고 있다.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 이제 나의 꾸밈없는 평소 마음 상태로 된 것이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한 달 후에는 그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은 그와 원만하게 지내는 일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타인 암시. 타인 암시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암시를 의미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암시의 힘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정치적 교조나 종교적 신념, 문화적 관습은 모두 타인 암시의 힘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암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데도 암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측면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잠재의식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반응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서 갖가지 불행과 실패, 고통, 질병, 재난을 낳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험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암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너의 기회가 없었지. 전부 내가 나빠. 그건 쓸모가 없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문제지. 세상은 파멸할 거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도 신경 안 써.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인생은 한없이 따분하고 힘든 과정이지. 사랑 같은 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 아무래도 이길 수 없어. 조심해. 끔찍한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너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타인 암시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그 일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타인 암시에 직면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마음은 당신의 짐작도 하지 못할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자기암시, 즉 재조커나 치료를 이용해서 과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첫 단계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인 암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타인 암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사회생활과 사생활을 망치는 그릇된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왜곡시키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언어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암시는 물리칠 수 있다. 아무거나 신문을 펼쳐보든지 TV를 켜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실패나 공포, 근심, 불안, 임박한 재난의 씨앗을 뿌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두려운 생각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전부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당신의 내면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당신은 파괴적인 타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에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 암시로 상처 입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척, 친구, 동료들이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데 한몫 거들었던 일이 쉽게 생각날 것입니다. 당신이 들은 이야기를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일종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타인 암시에 숨겨진 의도는 대개 당신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당신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 암시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 공장, 클럽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인 암시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에게 해로운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신을 조정하려는 것이지요. 암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나의 먼 친척 한 사람이 인도에서 유명한 수정 점술사를 찾아갔다가 당신은 심장이 나빠서 다음 달에 죽을 것이라는 애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기겁을 하고 온 가족을 불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내가 설득하려 하자 그는 이 점술사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롭게도 하고 이롭게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달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며 원기왕성하고 튼튼했던 이 남자는 이제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애어느 날이 되자 그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제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전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불가사의한 것도 제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친척은 강력한 암시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정 점술사의 힘을 믿었고 그래서 그녀의 애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한 사람이 믿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현재의식이 무엇이든 간에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점술사를 찾아갔을 때 나의 친척은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었고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자기가 다음 달에 죽는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그 말을 하면서 죽음에 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감과 공포를 가졌고 그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 결국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예언한 여자 점술사는 들판에 있는 돌이나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서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암시가 그 자체로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나의 친척이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었더라면 부정적인 암시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녀의 말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확신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 점술사의 예언은 마치 장갑차에서 발사된 고무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암시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며 쉽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점술사의 암시가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타인 암시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 생각에 의해 거기에 힘을 주지 않는 한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이 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 암시가 당신의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용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삶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건강을 선택하세요. 대전제의 힘.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은 3단 논법이라는 추론 형태를 연구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3단 논법으로 추론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 의식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대전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잠재의식이 가져올 결론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전제가 참이라면 그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변화하며 소멸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형상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언젠가 피라미드는 변화하며 소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모든 미덕은 칭찬할 만하다. 친절은 하나의 미덕이다. 따라서 친절은 칭찬할 만하다. 각각의 예에서 첫 번째 문장을 대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제에는 반드시 올바른 결론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내가 뉴욕시의 시청에서 마음의 과학에 관한 강연을 했을 때 그 강연에 출석한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뒤엉켜 뒤죽박죽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지요. 제가 하는 일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대전제를 논리적으로 그대로 따랐던 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당신의 생각 속에 새로운 대전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도하며 지시하고 또한 번영하게 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당신의 육체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되찾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것이 그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언제나 나를 인도해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완전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조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풍요가 나의 것입니다. 적절한 행위의 법칙과 신의 섭리가 나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나의 대전제가 생명의 영원한 진리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의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사고방식에 따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대전제 문장을 천천히 조용하게 정성껏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만날 기회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면에서 저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는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전지전능한 것이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과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따위 암시를 나에게 새겨주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나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 나는 정치가와 안면이 없어 라는 등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결국 당신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고 결핍과 부자유, 좌절을 자기 삶 속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의식 속에 장애와 방해와 지체 요소를 쌓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지혜와 지성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정신적, 감정적 혼란을 가져와 질병과 신경쇠약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고 좌절을 극복하려면 하루에 몇 차례씩 단호히 긍정하세요. 나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무한한 지성은 나를 인도하고 안내하며 나의 소망을 펼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내게 알려준다. 잠재의식의 심오한 지혜가 지금 응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이든지 나의 마음이 느끼고 요구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조화와 안정,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같은 말을 한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면 올바른 요구를 해서 협력을 받도록 하세요.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잠시 잠재의식이 당신의 심장 고동과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베면 잠재의식은 상처를 치유하는 복잡한 작용을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대부분 생명을 지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언제나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나 심상의 패턴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면 잠재의식은 응답해 줍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당신이 현재 의식 속에서 결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같은 말을 하면 스스로 자신의 소원을 무효가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병사와 같이 기운만 빼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추세요. 긴장을 풀고 몸을 편안히 하세요. 다음과 같이 조용히 긍정하세요. 나의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나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나에게 완벽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믿음이 이제 옹대하고 장려한 나의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응답해서 마음의 그림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